제주목 관아라고 제주목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우리 제주도는 그 전에는 우리 제주도는 하나의 그 국가의 나라였습니다. 탐나국이라 해서죠. 그러다가 또 고려 시대는 고려의 그 중앙이 일부에 편입이 돼 있다. 중앙에 편입이 되지만도 완전히 편입이 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국가 민서를 유지하면서 간헐적으로 이 우리가 그 고려의 지방 행정국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때에 1105년에 우리 탐나는 탐나군으로 고려의 지방 행정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됐지만도 간헐적으로 된 거예요. 독립을 인정하면서 나라로서 독립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그 고려의 지방 행정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이 조선 초기 와가지고서 그때 1402년에 그때의 우리 제주도는 그때 어디에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팔도로 나눌 때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하게 됐죠. 그래서 전라도에 속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할 때에 우리가 제주도는 세 개로 행정으로 나눠져요. 그 말이면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북쪽은 제주목이라고 하고 또 남쪽 저쪽에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정연, 서쪽은 대정연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는 일목이연 즉 말이면 삼국체제를 이룬 거죠. 그때 그 언제냐 하면 1416년이 되죠. 16년에 우리 제주는 이렇게 행정국이 세 개로 나눠진 거죠. 또 제주목이란 것은 오늘날 제주시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정연, 서쪽은 대정연. 정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산노비라든가 또 표선면 여기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에는 목사가 있고 현이 현관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장에 해당되죠. 시장이 제주시장은 원래 시장에 해당되지만도 제주 목사는 하나의 도시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전라도에 속했기 때문에 전라도 관찰사라는 건 팔도에는 관찰사라는 건 오늘 도시랍니다. 그래서 관찰사가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우리가 감독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관찰 가지는 권한 일부인 방어사라는 군사적인 권한을 큰 권한을 부여했죠. 그러나 제주 목사는 제주 오늘날 시장이면서 도지사입니다. 바로 역할을 했으니까. 관찰사의 일부를 위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제주 목사는 정의현과 대정현을 전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도시는 제주 목사처럼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다른 목에서는 자기 몸 관할하는 그것만 감독할 권한이 다른 이 뭐 현감 같이 하지 못하죠. 우리 제주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목사는 권한이 제일 우뜸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 권한이 막강했었죠. 올라오면 군사라든가 행정가 사법 군사 모든 권한을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는가 조세라든가 이런 것을 말을 공부하는 거는가 모든 권한을 총괄적인 것이 목사죠. 그럼 우리 여기에는 그 제주 목사로가 처음에 들은 것은 그 고려 만렵에 1295년에 그때 이 최자라고 목사가 처음으로 제주 목사 부임을 했어요. 그 제주 목사는 부임을 하지만도 간헐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왔다가 또 다 있다가 딱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정식적으로 우리가 이 제주목에 우리가 목사가 들어오게 된 것은 그 1390 조선이 개관 다음에 1397년에 제주 목사를 그때 두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해가서 제주목에 그때 우리 목사로 들은 분이 286명 제주 목사가 들어죠. 그래서 임기는 30개월, 2년 반 정도 이렇게 있다가 결국 가지만도 또 오는 중에 목사리 임명을 받아서
오는 중에 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12명이나 돼요. 여기 와서 돌아가면 또 21명이 되고. 그래서 최장수는 그때 임진왜란 때 이경록 목사라고 그때 제 임진왜란이 바로 일어날 때 와가지고서 있어가지고서 전유재란까지 1599년에 걸쳐 6년 5개월 동안이나 최장수로 해서 집에 가지도 못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최장수로 이렇게 한 목사였고, 여기 와서 그 목사로는 보통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전에 또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1년 만에 파직을 내서 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1년 채우지 못한 1년 만에 전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그 기간이 딱 일정하기 싫이 30개월이지만도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보통 평균적으로는 1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가게 된 거죠. 그래 가을에는 여기 되면 또 이렇게 노래 귤면 얼마 줘서 꽃피면 이제 꽃필 때 향기가 또 극하죠. 여기 앉으면 또 귤꽃이 향기가 팍 돌으면 그 상당히 좋았었지요. 그래서 귤밭 속에 있는 집이다 해서 귤면. 가장 대표적인 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이 감귤을 진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진상관계 때문에 말이란가 귤을 우리가 운반하다든가 또 이 감귤을 재배한다든가 하는 게 고유있죠. 이런 것들이 제주 사람들은 가장 고통이 심했고 이렇게 부활을 많은 그 부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그럼 원망은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사람이 고통이 얼마나 심해서 말을 실가다가 엎어 풍랑이 많으면 엎어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을 심어가지고서 얼마 귤을 우리가 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귤도 이런 진상 대수만큼 채우려면 그 고통이라는 건 오기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귤도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면 관리가 가서 일일이 그 개수를 세워요. 귤, 나무에 매달린 줄. 그래가지고서 가을철 되면 그것을 딸 때면은 그 개수만큼 나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지만도 만약에 그 귤 처음에 열매이면 그 귤을 떨어지면 그 개수만 채워놔야 돼요. 그 고통이라는 걸 말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냥 아주 답답하고 좀 괴로우니까 뜨거운 물을 우리가 끓여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나무를 죽이기도 하기도 했다고요. 너무 고통이 싫으니까 재배하는 것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귤이 제주도에 넘어온 게 일본에서 뭐 일제시대 때 넘어온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일본이 한 것은 그거는 최근이고 일제시대고 우리 제주도는 그 귤이 기원은 우리가 삼국시대에 백제시대 문유왕 때 475년에 공무를 우리가 진상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한 5세기부터 그 귤을 백제 그 당시에 또 백제 우리가 복속을 했을 때 그 백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공무를 바축해서거든요. 그때 귤을 때부터 있다고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이 귤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 원래부터 귤은 우리 제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문헌상 기록상에는 475년에 문주왕 때 그때 우리 귤을 진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우리가 제는 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그 목사가 우리가 죄인을 형벌 사법권을 했기 때문에 죄인을 여기서 우리가 다스릴 때는 바로 저쪽에서 형들을 놔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그럼 법원 역할도 했겠네요, 그러면. 법원 역할, 그렇죠. 법원 역할. 오늘날은 법원이죠. 정말 법원 역할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대법 하나의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법권도 전부 가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다 나눠있죠. 지금은 따로 있죠.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도 보고 군사적인 업무도 보고 사법적인 업무도 보고 다 뭐 모든 그것을 다 모든 걸 가졌죠. 권한을 다. 지금 다 분산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행정, 군사, 사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 외에 우리가 여러 조세를 받는 거라든가 말을 진정하는 것이 귤을 진정 이런 모든 진상 그런 통괄적인 모든 제도가 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연희각 이런 것은 햇빛을 이어지는 그런 집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임금에 대한 이와 같은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 어떤 글이죠. 그래서 연희각은 복사가 침무하는 하나의 그 관아, 동문이라면 관아는 동문을 얘기한다, 관청을 연희각이란다. 그러니까 연희각은 목사가 침무하는 그런 관아, 동문. 복사는 오늘날로 품격을 하면은 정삼품, 당상관. 그리고 현감은 그 밑에 현감, 종육품 해당되죠.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목사가 몇 군데 우리나라에 이 주자 붙는 전부 목사가 부임이 있어요. 2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는 그 목이 4군데 목이 있어요. 전라우도에는 나주목과 제주목이 전라우도. 좌도에는 광주와 능주란 것은 오늘 화순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라도는 목이 4개에서 전국적으로는 20군데 있었나요? 그 우리 제주 목은 전라도에 속해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건곤육타. 저기 빨리 장수 숫자죠? 그렇죠. 좀 장수 원수자라고 하나요? 원수수? 응. 그 기준이 있잖아요. 누가 살고에 따라서. 그거는 여기는 대장. 그 수란 건 원수자가 쓰거든. 그 말이면은 여기는 바로 여기 방어사가 있기 때문에 군설 때는 저 대장길을 저거를 숙이라고 하죠. 그러고 또 색이 황색으로 되지 않으세요? 황숙이라고 합니다. 숙이라고 해서 원수자를 썼기 때문에 숙이라고 하고 또 바탕이 전체적으로 황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숙이라고 돼요. 그러니 뭐를 상징하는 기냐면 바로 여기가 방어사가 침몰하는 하나의 그 방어영이기 때문에 있는 대장이 있는 그와 같은 진영의 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김수문 목사는 우리가 1555년에 그때의 이 제주 을묘해변이 있어요. 을묘해변이라면은 일본 외적이 침입을 해가지고서 일본 외적이 그때 한 1000여 명이 약 한 100여 척에 해서 남해안으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침범하기 위해서 갔죠. 그래서 남해안에서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면서 40척에 약 한 1000여 명 정도를 싣고 제주 왔죠.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운주당이나 동북동 위에 거기 운주당이라고 있어요. 높은 곳인데 거기서 오면서 1000여 명이 침입을 들어왔어요. 그 성을 다 굴러서 성을 포위해가지고서 달려오는데 그때 그 김수문 목사가 그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해와가지고서 그 적을 그 당시에 한 7명이 특공대로 조직을 해서 적을 잘못 찍었어요. 근데 7명으로 적을 그러니까 적이 막 침몰하고 하니까 말을 타고 하니까 적진장에 저기 막 쏘고 어디에서만 용감한 그런 장수가 말을 타고 무조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달려가서 활을 쏘았죠. 그러니까 적장 치고 좀 하자 맞으니까 좀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완전히 포획되는 거죠. 그만큼 전쟁 할 때 누군가 하나 희생을 해가지고 말을
저쪽에 저기서 막 활쏘고 저기 하고 여기 하고 그러면 지금 저기 뭐 쏘아지겠냐 누군가 특공대를 조직하면 먼저 말을 타고 먼저 소총을 막 서야죠. 그 여기서 그렇게 7사람이 특공대를 여기 조직을 해가서 먼저 앞장서 가지고 보이라 먼저 가서 그리 진압을 했죠. 그럴 때 적장을 하나 해서 쏘니까 쓰러지니 그부터는 해산되는 거죠. 너희는 제주를 지키기 위한 결사대인이라 죽기를 각오하고 백성들을 지켜야 하느니라. 예! 정위! 부장은 훈련을 시작하라. 예! 훈련을 시작하라! 이제 군졸들이 훈련을 시작하려나 봐요. 우리도 이거 좀 해볼까? 네, 그렇게 저기요. 자!
저기다! 적군과 적들이다. 결사대는 출정하라. 엄마 봐. 우이. 우이.
55년에 의미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지휘를 해서 다시 한 60년이 들어와서 여기 다시 묻히겠죠. 그 두 번에 걸쳐가서 그 김수민 목사가 이 적을 잘 무찌르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자사회에서 두 계급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김수민 목사는 거의 된 은혜로서 지금 망경 우리가 지어가지고 임금에 대한 그 보답으로 이 망경 이것이 망경동이에요. 서울을 바라보는 누가 이라 해서 서울망 경자리가 바랄망 때 서울을 바라보는 누가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또 외부에서 중앙에서 관리가 올 때는 먼저 이 위에 올라가서 임금이 있는 저 북쪽을 향해서 예를 올리고 이랬던 것이 바로 이 망경이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 청빙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웠던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